여러분, 하루에 300명 가까이 뇌졸중에 걸린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만 명이 넘어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죠. 더 놀라운 건 이 중 5명 중 1명은 1년 안에 생명을 잃고 살아남은 분들 중 절반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린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김성훈 박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누군가는 갑작스럽게 쓰러지고 있어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뇌졸중은 우리나라 사망 원인 4위에 해당하는 질환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에는 더욱 위험해요. 기온 차이가 10도 이상 나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뇌졸중 발생률이 평소보다 30%나 높아지거든요. 많은 분들이 뇌졸중을 노인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상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50대 뇌졸중 환자가 20%나 증가했어요. 심지어 40대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건 젊은 층일수록 자신은 괜찮다고 방심한다는 점이에요. 제가 30년간 임상에서 만난 환자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전조 증상을 무시하고 넘어간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뇌졸중은 정말 예고 없이 벼락처럼 찾아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몸에서 미리 신호를 보내는 경우가 70%나 됩니다. 아침에 멀쩡했던 사람이 저녁에는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미리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면 뇌졸중 위험을 80%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뇌졸중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이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혈관이 터지는 뇌출혈이 15% 정도예요. 뇌경색은 주로 혈전이나 색전에 의해 발생하고 뇌출혈은 고혈압이 주된 원인이죠. 특히 일과성 뇌어혈 발작이라고 하는 미니 뇌졸중은 정말 중요한 경고 신호예요. 증상이 24시간 이내에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는데 이런 분들의 30%가 1년 이내에 큰 뇌졸중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정보들을 준비했습니다. 뇌졸중의 전조 증상부터 위험 요인, 그리고 예방법까지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특히 전조 증상 5가지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걸 모르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거든요. 뇌졸중 치료에서 시간은 정말 중요해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3시간 이내에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세포가 죽어가면서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1분마다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제가 지난 30년간 수많은 케이스를 봐왔지만 정말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았어요.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조금만 빨리 대처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뇌졸중은 예방이 최선의 치료입니다. 한번 발생하면 완전히 원래대로 돌아가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생활습관 개선과 적절한 관리를 통해 대부분 예방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되는 내용이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요즘 이런 신호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얼마 전 제 오랜 지인의 어머니 박정희 72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평소 정말 건강하다고 자부하시던 분이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도시고 혈압약도 꾸준히 드시고 계셨거든요. 혈압도 130대로 잘 관리되고 있었고 당뇨도 없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일어나서 양손을 위로 들어보니까 이상한 느낌이 드셨대요. 오른쪽 팔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왼팔은 멀쩡한데 오른팔만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평소보다 발음이 조금 어눌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30분 정도 지나니까 다시 괜찮아지셨어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 손자 봐주느라 무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가족들한테도 별 말씀을 안 하셨고요. 그런데 바로 이게 일과성 뇌어혈 발작, 즉 미니 뇌졸중의 전형적인 증상이었어요.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막혔다가 다시 뚫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경우 24시간 이내에 증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무시하고 넘어가세요. 며칠 뒤 화장실에서 갑자기 크게 쓰러지셨어요. 이번에는 완전히 말도 못하시고 오른쪽 팔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셨거든요. 다행히 아들분이 빨리 발견해서 119를 불렀고 응급실로 가서 혈전용해수를 받으셨습니다. 골든타임 안에 치료받아서 큰 위험은 피했지만 지금도 오른쪽에 약간의 후유증이 남아있어요. 만약 첫 번째 증상이 있었을 때 바로 병원에 가셨다면 어땠을까요? 미리 검사를 받고 예방치료를 했다면 큰 뇌졸중을 막을 수 있었을 거예요.
일과성 뇌허열 발작 후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뇌졸중 위험을 70%까지 줄일 수 있거든요. 박정희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세요. 대한뇌졸중학회 조사를 보면 뇌졸중 전조 증상을 경험한 사람 중 병원을 찾은 사람은 30%도 안 된다고 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어제 무리했나 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뇌졸중의 전조 증상은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미국 심장협회에서는 이런 증상을 FAST라는 기억법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F는 페이스 얼굴 마비, N은 안팔 마비, S는 스피치 언어 장애, T는 타임 시간이니까 빨리 병원에 가라는 뜻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뇌졸중은 한번 발생하면 되돌릴 수 없지만 예방은 100% 가능한 질환이거든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뒤에 나올 응급상황 대처법을 모르시면 소중한 가족을 잃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뇌졸중 환자의 가족 중 응급처치법을 알고 있던 경우와 모르고 있던 경우를 비교해보면 예후가 완전히 달라요. 올바른 응급처치 방법을 알고 있으면 후유증을 5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신호 하나를 놓치지 않는 것, 바로 그것이 뇌졸중을 막는 첫걸음입니다. 박정희님처럼 되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졸중과 직접 연결되는 위험 요소들을 하나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뇌졸중을 부르는 일상 속 위험 요소 8가지에 대해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을 방치하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에 지속적으로 압력이 가해져서 결국 터지거나 막히게 돼요. 정상 혈압은 12,080 미만인데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합니다. 특히 수축기 혈압이 20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60%씩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대한뇌졸중학회 자료를 보면 뇌졸중 환자의 70%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어요. 고혈압은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촉진하고 뇌혈관의 미세한 손상을 축적시킵니다. 또 혈압이 급격히 오르면 뇌혈관이 터질 위험도 높아져요. 제가 만난 69세 김영호님은 혈압약을 먹다가 몸이 괜찮아진 것 같아서 임의로 끊고 지내셨어요. 6개월 동안은 별다른 증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혈압을 재보니 200을 넘어가고 있었거든요. 혈압은 증상이 없어서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잖아요.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약은 꾸준히 복용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 소변을 본 후 식사 전에 재는 게 가장 정확해요. 증상이 없어도 혈압은 올라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혹시 요즘 집에서 혈압 체크 꾸준히 하고 계신가요? 당뇨병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것도 매우 위험해요.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쉽게 손상돼서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당화혈색소 1%가 올라갈 때마다 뇌졸중 위험이 17%씩 증가한다는 연구도 있어요. 혈당이 오랫동안 높으면 혈관 내벽에 상처가 나고 그 자리에 기름대가 쌓이게 됩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당뇨 환자는 뇌졸중 위험이 약 2배 높다고 나왔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면서 혈압까지 높으면 위험이 4배로 증가해요. 당뇨는 또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서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65세 이순자님은 당화혈색소가 8점대까지 올라갔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셨어요. 정상 수치는 6.5 미만인데 8이면 정말 위험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작은 뇌경색을 겪으셨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지금도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계세요. 공복 혈당과 당화혈색소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셔야 해요. 공복 혈당은 126 미만, 당화혈색소는 6.5 미만을 유지하는 게 목표입니다. 단순히 단 음식을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탄수화물 전체를 관리해야 하거든요. 최근 당화혈색소 검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흡연은 정말 백해무익합니다. 담배 속 독성 물질들이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전 생성을 촉진해요.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일산화탄소는 산소 공급을 방해합니다.
또 흡연은 혈액의 점도를 높여서 혈액순환을 방해하죠. 세계보건기구 발표를 보면 흡연자가 비흡연자보다 뇌졸중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요. 하루 한 갑을 피우는 사람은 3배, 두 갑을 피우면 5배까지 위험이 증가합니다. 간접 흡연도 위험해서 같이 사는 가족의 뇌졸중 위험을 30% 높인다는 연구도 있어요. 58세 박철미님은 하루 한 갑씩 40년간 담배를 피우시다가 작은 혈관이 막혀서 뇌경색을 겪으셨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어요.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져요. 하루라도 빨리 금연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큰 예방법입니다. 전자담배도 뇌혈관 손상 위험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아직 담배 끊지 못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음주도 큰 위험 요소입니다. 과음은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부정맥을 유발해서 심장에서 피떡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폭음을 하면 혈압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또 혈소판 기능을 방해해서 출혈 위험도 높여요. 미국 심장협회 보고를 보면 잦은 폭음은 뇌졸중 위험을 3배 이상 높인다고 나와 있어요. 하지만 적당한 음주는 오히려 도움이 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남성은 하루 소주 한 잔, 여성은 그 절반 정도가 적정 음주량입니다. 66세 최미자님은 평생 적당한 술은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면서 매일 소주 반 병씩 드셨어요. 본인은 적당히 마신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과음이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뇌출혈을 겪으셨어요. 술은 일주일에 1회에서 2회 정말 소량으로만 제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금주하는 날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적당한 술은 괜찮다는 속설은 완전히 잘못된 상식이에요. 술은 일주일에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운동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운동은 혈압과 혈당을 낮추고 혈액순환을 개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혈관이 튼튼해지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됩니다. 또 운동은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죠. 서울대 연구팀 자료를 보면 주 3회 이상 걷는 사람은 뇌졸중 발생률이 40%나 낮았어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주 150분 이상 하면 뇌졸중 위험을 50%까지 줄일 수 있다는 미국 연구도 있습니다. 70세 장정수님은 퇴직 후 집에만 계시다가 하루 만보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6개월 뒤 혈압이 150대에서 130대로 떨어지고 당화 혈색소도 7에서 6.2로 개선되셨거든요. 무리하지 않고 하루 30분, 주 5회 걷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갑작스러운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얼마나 걸으셨나요? 잘못된 식습관은 모든 위험 요소를 악화시킵니다. 짠 음식은 혈압을 올리고 기름진 음식은 혈관에 기름대를 끼게 만들어요. 특히 라면, 찌개, 젓갈류에는 나트륨이 정말 많이 들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과 포화 지방도 혈관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 권장치인 하루 2g보다 2배나 높아요.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벽이 손상됩니다. 또 혈액량이 증가해서 심장에 부담을 주죠. 73세 김영자님은 짠 음식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젓갈, 김치찌개, 라면을 자주 드셨는데 결국 고혈압성 뇌출혈을 겪으셨거든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셔야 해요. 국물 음식은 생각보다 나트륨이 정말 많습니다. 혹시 오늘 드신 음식 얼마나 짜셨나요? 비만과 대사증후군도 중요한 위험 요소예요. 복부 비만이 있으면 뇌졸중 위험이 2배 높아집니다.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위험하다고 봐야 해요. 내장지방은 염증 물질을 분비해서 혈관을 손상시키거든요. 대사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뇌졸중 위험이 3배 높다는 연구도 있어요.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중 3개 이상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요소들이 함께 있으면 서로 악영향을 미쳐서 더 위험해져요. 심방세동도 놓치기 쉬운 위험 요소입니다. 심방세동이 있으면 심장에서 피떡이 생겨서 뇌혈관으로 가서 막을 수 있어요.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 위험은 일반인보다 5배 높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불규칙하게 뛰는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검사 받으셔야 해요. 이렇게 뇌졸중을 부르는 위험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요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것들도 연쇄적으로 악화되거든요. 예를 들어 운동 부족이 있으면 비만이 되고, 비만이 되면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위험을 막기 위해 우리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뇌졸중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법 완전 정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검진은 정말 필수입니다. 6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 기본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혈압과 혈당은 3개월에서 6개월마다 확인하셔야 해요. 특히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 자주 체크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기본 검사 항목으로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심전도가 있고 필요에 따라 경동맥 초음파나 뇌 MRI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경동맥 초음파는 목 부분 혈관의 좁아진 정도를 확인할 수 있고 뇌 MRI는 작은 뇌경색이나 뇌출혈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고 검진을 미루면 정말 늦을 수 있어요. 가정용 혈압계를 구비하시고 매일 같은 시간에 측정해서 기록하세요.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시면 더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요. 혈압 수첩에 기록하시면 병원 갈 때도 유용하거든요. 여러분은 마지막 건강검진 언제 받으셨나요? 수분 섭취 습관도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환절기와 여름에는 탈수로 혈액이 끈적해져서 혈전이 생기기 쉬워요. 혈액 점도가 높아지면 뇌혈관이 막힐 위험이 훨씬 커집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량도 줄어들어서 혈압이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물을 드셔야 해요. 갈증은 이미 탈수가 시작됐다는 신호거든요.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 1시간마다 한 컵씩 나눠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커피나 차보다는 맹물이 가장 좋아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이뇨작용을 해서 오히려 탈수를 유발할 수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오늘 물 몇 잔이나 드셨나요? 뇌에 좋은 과일을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블루베리, 사과, 감, 배에는 항산화 성분과 칼륨이 풍부해서 혈압 안정에 도움을 줘요. 특히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 성분은 혈관을 보호하는 효과가 뛰어납니다. 바나나의 칼륨은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죠. 과일 주스보다는 생과일을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주스는 당분이 너무 많고 식이섬유가 부족하거든요. 하루 200g에서 300g 정도 두세 가지 과일을 나눠서 드세요. 식후 후식으로 드시면 혈당 상승도 완만해집니다.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도 일주일에 2회 이상 드시는 게 좋아요. 고등어, 삼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혈관을 보호하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은 어떤 과일을 드셨나요? 스트레스 관리는 정말 중요한데 많이 간과하시는 부분이에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수축시켜서 뇌졸중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급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순간적으로 20에서 30 정도 올릴 수 있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동맥경화를 촉진하죠. 스트레스를 억누르지 말고 건강하게 풀어내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명상, 산책, 음악 감상, 독서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만드세요. 심호흡만 해도 혈압이 5에서 10 정도 떨어질 수 있어요. 복식호흡을 하루 10분씩 하시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낮아집니다. 코르티솔이 많이 분비되면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거든요. 취미 활동이나 사회적 관계도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돼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계신가요? 올바른 약물 복용도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처방받으셨으면 절대 임의로 끊으시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몸이 좋아진 것 같으면 약을 끊으시는데 이게 가장 위험한 행동입니다. 약을 끊으면 혈압이나 혈당이 다시 올라가면서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특히 혈압약은 리바운드 현상이 있어서 갑자기 끊으면 혈압이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부작용이 있으시면 담당 선생님과 상의해서 다른 약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약 복용 시간도 일정하게 지키셔야 효과가 좋습니다. 항혈소 판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약들은 출혈 위험이 있어서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처방받은 약 빼먹지 않고 드시고 계신가요? 금연과 금주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담배는 하루라도 빨리 끊으셔야 하고 술도 최대한 줄이셔야 해요. 금연 후 1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이 50% 정도 줄어들고 5년 후에는 비흡연자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금연이 어려우시면 금연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니코틴 대체요법이나 금연 보조제를 사용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져요. 술은 남성 기준으로 하루 소주 한 잔, 여성은 그 절반 정도가 한계입니다. 일주일에 이틀 이상은 금주하는 날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금연과 금주가 힘드시더라도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세요.
충분한 수면도 뇌혈관 건강에 중요합니다. 수면 부족은 혈압을 올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정도는 주무셔야 합니다. 너무 적게 자거나 너무 많이 자는 것도 뇌졸중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가 있어요.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면 특히 위험해요. 수면 중에 산소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뇌졸중 위험이 3배 높아집니다. 콧골이가 심하거나 자다가 숨이 멎는 증상이 있으면 수면 클리닉에서 검사 받아보세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시고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수면의 질이 떨어집니다. 어젯밤 몇 시간 주무셨나요? 혈압과 혈당을 위한 식단 관리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짠 음식을 줄이고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드세요. 바나나, 토마토, 시금치, 감자 등이 좋아요. 현미나 통곡물로 바꾸시고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세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도 좋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의 아몬드나 호두를 드시면 혈관 건강에 도움이 돼요. 올리브오일이나 아보카도 같은 불포화 지방으로 바꾸시고 트랜스 지방은 완전히 피하세요. 사회적 지원 제도도 적극 활용하셔야 합니다. 뇌졸중은 치료비가 많이 들고 재활 기간도 길어서 경제적 부담이 클 수 있어요. 산정특례 제도를 신청하시면 본인 부담금을 1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도 있고요. 중증질환 산정특례는 뇌졸중 진단 후 5년간 적용됩니다. 장애 등급을 받으시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의료비 지원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제도들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서 반드시 본인이 신청하셔야 해요. 병원 사회복지사나 동사무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재활치료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받으세요. 혹시 이런 제도들 알고 계셨나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환절기에 특히 조심해야 할 뇌졸중에 대해 정말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30년간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온 제 경험을 모두 담았는데 잘 기억하고 계신가요? 먼저 잘못된 상식들을 확실히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뇌졸중은 노인병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틀렸어요. 최근 통계를 보면 50대 뇌졸중 환자가 5년간 20%나 증가했고 40대 환자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젊다고 방심하시면 안 돼요. 또 적당한 술은 몸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도 위험한 생각이에요. 뇌혈관에는 술이 독이 될 수 있거든요. 하루 소주 한 잔도 매일 마시면 누적되어서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먹다가 좋아지면 끊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도 정말 위험합니다. 혈압약은 평생 드셔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임의로 끊으시면 혈압이 다시 올라가면서 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혈압약 끊으면 리바운드 현상으로 더 높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 미니 뇌졸중은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도 잘못됐어요. 일과성 뇌어혈 발작 후 30%가 1년 이내에 큰 뇌졸중을 겪습니다. 증상이 사라졌다고 안심하시면 안 돼요.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할수록 좋다는 생각도 위험해요. 갑작스러운 고강도 운동은 오히려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평소 운동을 안 하시던 분이 갑자기 등산을 한다거나 하면 정말 위험해요. 반면 올바른 관리 방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혈압을 측정하고 기록하는 것,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1시간 이내 소변을 본 후 식사 전에 재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처방받은 약을 빼먹지 않고 꾸준히 복용하는 것도 정말 중요해요. 혈압약, 당뇨약, 콜레스테롤 약을 제 시간에 정확히 드셔야 합니다. 약통을 활용하시거나 알람을 맞춰 놓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30분씩 꾸준히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40%나 줄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세요. 무리하지 마시고 본인 체력에 맞게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과일과 채소를 충분히 드시는 것도 필수예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을 2g 이하로 제한하시고 과일은 하루 200g에서 300g 정도 드세요. 채소는 매 끼니마다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하루 1리터 반에서 2리터 정도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물 한 컵 마시는 습관을 만드세요. 잘못 관리했을 때의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생명을 잃을 수도 있고 다행히 살아도 반신마비, 언어장애, 인지장애 등 치명적인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요. 뇌졸중 환자의 60%가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거든요. 가족들도 함께 고통받게 되고 경제적 부담도 엄청나죠.
급성기 치료비만 평균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들고 재활치료까지 합치면 훨씬 많은 비용이 필요해요. 무엇보다 가족들의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 상태도 훨씬 좋아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이 모두 개선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죠. 실제로 위험 요인을 잘 관리하는 분들을 보면 80세가 넘어서도 정말 건강하게 지내세요. 뇌졸중뿐만 아니라 심근경색, 당뇨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거든요. 특히 전조 증상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한쪽 팔다리의 마비나 힘 빠짐, 발음이 어눌해지거나 말이 안 나오는 증상, 심한 어지러움이나 균형감각 상실, 갑작스러운 시야 장애, 한쪽 얼굴이 마비되는 증상. 이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절대 지켜보지 마시고 즉시 119를 부르셔야 합니다. 응급 상황에서는 환자를 눕히고 기도를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의식이 없으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구토물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게 하세요. 절대 억지로 물이나 약을 먹이시면 안 됩니다. 골든타임은 정말 소중하거든요. 3시간 이내에 혈전용해수를 받으면 완전히 회복될 확률이 50% 이상이에요. 하지만 6시간이 지나면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매일 혈압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가정용 혈압계 하나만 구입하시면 돼요.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면 좋은 제품을 살 수 있어요. 매일 아침 기상 후 1시간 이내 식사 전에 측정해서 수첩이나 스마트폰에 기록하세요. 혈압 수치뿐만 아니라 그날의 컨디션, 스트레스 정도, 운동 여부도 함께 적어두시면 더 유용해요. 이 작은 습관이 뇌졸중 예방의 가장 확실한 시작점이 됩니다. 혈압 변화를 미리 알 수 있고 응급 상황을 예방할 수 있거든요. 특히 계절이 바뀔 때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알 수 있어서 정말 유용해요. 그리고 혈압 수치를 기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건강관리에도 관심이 생기게 됩니다. 운동을 하면 혈압이 어떻게 변하는지, 짠 음식을 먹으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건강관리가 훨씬 쉬워져요. 제가 30년간 수많은 케이스를 봐온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혈압을 꾸준히 관리하는 분들은 뇌졸중 위험이 현저히 낮았어요. 정말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로 큽니다. 혈압 관리만 잘해도 뇌졸중 위험을 60%까지 줄일 수 있어요.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욱 중요해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중에 뇌졸중 환자가 있으시면 본인의 위험도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치매와 뇌졸중의 연결고리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데 뇌졸중이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거든요. 특히 작은 뇌경색이 반복되면서 혈관성 치매가 생길 수 있어요. 혈관성 치매는 알츠하이머 치매 다음으로 흔한 치매 유형이에요. 뇌졸중을 겪은 분들의 30%가 치매를 동반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까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가족분들과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문제거든요. 뇌졸중 예방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작은 습관들의 변화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혈압 체크,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당장 실천해 보고 싶은 것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가족 중에 뇌졸중을 겪으신 분이 있으시면 그 경험도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다양한 경험과 생각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